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2일 금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2%대 중반으로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1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 2% 물가 상승률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10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모기지 평균 금리는 이번 주 6.67%로 지난주에 6.95%보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15년 고정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5.95%로 지난주 6.38%에서 낮아졌습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하락으로 주택 구매 희망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건설업자들은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부동산 중개 플랫폼 리얼터닷컴의 해나 존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활동 모두 아직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 2명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통화 녹취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스에 따르면 이 녹취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이미 4건의 형사사건 재판을 받는데도 최근 콜로라도주 대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재선에 도전하는 2024년 대선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17일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공화당의 소속 선거관리위원인 모니카 팔머와 윌리엄 하트만과 통화하면서 이 선거 결과 인증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미시간주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5만 4천 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이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에 선거 인증에 반대하다 나중에 선거 인증 문서에 서명을 하면 끔찍해 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야 하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우리에게 빼앗아 가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나 맥데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통화에 참여했는데 그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오늘 밤 집에 갈 수 있다면 서명하지 말라며 변호사를 구해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팔머와 하트만은 그날 선거 인증서에 서명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장을 떠났고 다음날 인증을 취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통화 녹음은 팔머와 하트만이 통화를 할 당시 동석했던 사람이 한 것이라고 디트로이트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미군 병력 모병에서 2023 회계연도에만 목표의 2만 명이나 미달해 이 외국 태생들도 입대를 허용하는 마분이 프로그램의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부대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담당할 미군 모병이 시급해 이 다카 수혜자를 포함해 스템 분야 전공자들이 많은 이민자들을 대거 모집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청 FDA는 덴마크 제약업체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가짜 약이 이 자국의 공급망에서 발견됐다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어제 소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FDA는 가짜 오젬픽 1mg 주사약에 대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면서 수천 개의 가짜 약을 압수했지만 일부는 아직 구매가 가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젬픽은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살 빼는 주사제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FDA는 압수한 이 가짜 약이 어떤 물질로 돼 있고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보 노디스크와 실험하고 있지만 아직 이 약의 정체와 품질,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압수된 주사약의 바늘도 가짜로 또 멸균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이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빈 디젤의 전 비서 아스타 조나슨이 디젤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고 LA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고소장에서 이 여성은 지난 2010년 디젤이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를 촬영하던 당시 투숙 중이던 애틀랜타의 세인트 리지스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디젤의 지시에 따라 스위트룸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스위트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방을 떠나자 디젤이 자신에게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디젤이 자신의 양쪽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어당겼고 가슴과 허벅지를 비롯해 몸 이곳저곳을 더듬으며 키스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자신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디젤이 스킨십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결국 이 일로 빈 디젤의 여동생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측은 고소장을 통해 디젤의 성폭행에 용기 있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디젤은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의 성폭행 사실은 은폐될 것이라며 디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고 또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디젤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명한 기밀 유지 계약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해당 여성은 성폭행 피해 외에도 성차별, 적대적인 근무 환경,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젤 측은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이 총격범이 범행 전 자신의 SNS에 살인 충동 등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진 24세 다비트 코자크가 자신의 텔레그램에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포자크는 난 항상 사람을 죽이고 싶었고 미래의 미치광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며 이 텔레그램 채널이 총격 전 내 삶에 대한 일기가 될 것이라는 등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는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모교에서 총격을 가한 19세 일나스 갈랴비예프를 언급하며 이로써 나는 연쇄살인보다 대량 학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달 초 아버지의 산탄총을 가져와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자살한 14세 알리나 아파나스키나에 대해서는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줬고 마치 때맞춰 하늘에서 나를 도우러 온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채널을 비공개로 유지하다 범행 직전 공개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프라하 도심에 있는 카렐 대학교 철학과 건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카렐 대학생으로 알려진 용의자 다비트 코자크는 사망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경찰과 총격을 주고받다가 사망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코자크의 고향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자택 수색 결과 코자크가 지난 15일 프라하 외곽에서 한 남성과 그의 생후 2개월 된 딸을 살해한 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는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2018년 2월에 출소했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외국인 신도 2명과 한국인 신도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섰습니다. 대전지법은 중강간과 강제추행, 무고죄 등을 인정해 정 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신상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등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종하던 여신도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